제가 지난 시간에 뭔가를 팔아야만 돈을 벌 수가 있고 그걸 팔 상품을 정하기 전에 SNS를 만들어서 그 SNS에 관련된 주제로 계속해서 글을 올려라. 그 안에서 수요를 발견해라. 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아마 지금쯤 각자의 SNS 하나씩은 만드시고 열심히 운영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발생한 수요를 가지고 어떻게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상품이라고 하면 정말 물건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품은요, 물건도 있고 서비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중에 뭐가 더 잘 맞을지, 내가 뭘 더 잘 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팔아봐야 돼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서비스가 조금 더 잘 맞는 사람이었고, 약간 쇼핑이라던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건이 조금 더 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잘 맞는지 모르니까 일단 나한테 맞는 거는 팔아봐야 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월 150만 원을 받는 블로그 대행일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 글을 보고 연락을 준 사장님이 그냥 바로 블로그 대행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성사된 게 절대 아니에요. 관심이 있다, 블로그 대행 일을 맡아줄 수 있냐, 거기에서 시작해서 제가 제안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컨펌을 받아서 그 일이 제가 진행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제안서를 어떻게 썼느냐? 사실 제안서를 쓰는 과정이 상품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그때 블로그 대행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블로그를 대신해서 운영해 본 적은 있었지만 뭔가 업체에 돈을 받고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블로그 대행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요, 엄청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팔려고 하시든 그걸 하고 있는 업체가 없을 가능성은 아마도 거의 없어요. 아마 없다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찾는 거의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고객을 끌려고 홈페이지도 예쁘게 단장해 놓고 정보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저는 뭘 확인했냐? 이 각각의 블로그에 한 달에 몇 개나 글을 올려주는지, 그 글을 올려줄 때 가격은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그렇게 글만 올려주는지, 글은 누가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한 거예요. 아, 블로그 대행이라는 상품을 만들려면, 서비스를 만들려면 이러이러한 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걸 하나씩 정한 거예요. 벤치마킹인 거죠.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실 때 꼭 이런 벤치마킹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뭘 하나를 또 봤냐면 그 업체들이 해주는 서비스에서 가장 단점을 발견했어요. 그 단점은 블로그 대행이라는 거는 글 쓰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업체들은 그냥 다 돈 결제만 할 뿐 누가 글을 쓰는지는 적혀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쓸 거니까 되게 큰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 업체들보다. 심지어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글이 다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업체들을 살펴보시고 혹은 기존에 뭔가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품을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틈새를 찾으시면 돼요. 뭔가의 불편, 뭔가의 굉장히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개선하면 나만의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다 담아서 제안서를 제작했고 보내드린 다음에 확인을 받고 150만 원짜리 저의 부업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상대한테 제안서를 보낼 때 150만 원짜리다 라고 생각하고 보내지 않았어요. 1,500만 원짜리다 라고 생각하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그 안에 정말 디테일하게 다 썼어요. 3일 정도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컨펌이 나왔지,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이 나한테 결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전 상대가 그걸 알아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 상품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담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저한테 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신 거기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담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만들었던 상품은 똑같이 서비스였어요. 그것도 강의였는데요. 이 강의라는 것도 사실은 검색해보면 이미 너무 많은 블로그 강사들이 있었고 심지어 제가 강의를 이미 많이 수강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강의들을 들으면서 몇 가지 틈새 시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틈새였냐면 나이가 많은 분들을 위한 블로그 강의가 없구나 라는 시니어 강의에 대한 수요, 그리고 1대1 강의가 많이 없구나 라는 수요를 봤어요. 있어도 너무 비싸구나. 나는 저렇게 유명한 강사들처럼 비싼 돈 받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어느 정도만 봐도 되니까 내가 1대1 강의를 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블로그 강의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작하려고 하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도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이미 있지만 그 틈새에 뭔가 충족되지 않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틈새로 우리가 들어가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똑같이 있는 걸 내가 비슷하게 조금만 바꿔서 하면 사실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거랑 경쟁이기 때문에 더 유명한 사람, 더 이미 인지도가 있는 상품과 내가 경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사이에 뭔가 수요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상품으로 만드시면 좋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글쓰기 강의를 오픈하게 됐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제가 블로그에 그동안 써왔던 글들의 댓글에 대다수가 저처럼 글을 쓰고 싶다라는 수요를 발견해서 시니어 강의나 1대1 강의가 아니라 글쓰기 강의를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아서 상품으로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틈새를 되게 잘 보시면 좋겠는 게 지금 제가 유튜브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썸네일 제작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시고 저처럼 편집 제작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럼 제가 만약에 썸네일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혹은 편집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전 이런 유튜브 강의에 잠입해서 물론 강사분한테 미리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 수업 듣는 분들 거 무료로 다 만들어주고 혹은 되게 소정의 비용을 받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포트폴리오 사용해서 뭔가 나의 서비스를 만들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강의 안에서만 인지도를 쌓아도 그런 인지도들이 사실 쌓여서 신뢰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혹은 거기서 후기를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이 채널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많은 판매할 수 있는 거리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분명히 나는 정말 팔 게 없는데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배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상 편집 1도 몰랐거든요.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 프리미어를 배우고 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웠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편집에 대한 문의가 와요. 물론 제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편집을 너무 느리게 하는 바람에 받지 않고 오히려 저는 편집은 외주를 줬죠. 할 수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능력을 키우고 가시면 돼요. 혹은 나는 이런 능력을 키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판매만 해주셔도 돼요. 내가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런 분들과 판매만 해주셔도 됩니다. 대신 판매만 해주는 것도 뭔가 나의 하나의 상품화가 되겠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것도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상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상품을 제작할 때에는 기존 상품에 대한 분석을 해보되 그 기존 상품에서 조금 불편한 거,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해주지 못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작게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에 진짜 작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글 하나 써주고 10,000원 받고 20,000원 받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20만 원 줘도 안 쓰겠죠? 그래서 이게 쌓이면 나의 실력도 점점 커지고 그리고 신뢰도도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단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작다라고 해서 안 하기 시작하면 그땐 사실 인지도도 높일 수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굉장히 많이 엎어지거든요. 제가 만약에 나 그래도 이래봬도 4년차 마케터인데 무슨 글 하나 쓰면 10,000원을 줘? 나 안 해! 이랬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조금은 들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SNS를 운영하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SNS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하고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잖아요. 내가 몰랐던 걸 되게 많이 알게 되고 전문성이 점점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결론을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든 수요를 발견해서 그 수요와 관련된 상품들을 찾아내고 그 상품들을 벤치마킹해서 그 안에 나만의 색깔을 담는 게 중요하다. 이때 색깔을 담으실 때 내가 운영하고 있는 SNS를 잘 활용하면 참 좋다.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고 혹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전 댓글이 안 달리는데요. 그런 분들은 내가 먼저 댓글을 안 달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꼭 내 글의 댓글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무자본 창업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노마드 클로이 댓글을 살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주제로 하고 있는 분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그 안에 수요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상품을 꼭 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클로이님은 좋아하는 걸 처음부터 찾았잖아요. 그 좋아하는 게 제가 강의죠. 강의를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상품은 내가 처음에 팔기로 생각했던 거랑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 처음에 블로그 대행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지만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고 바꿔갈 수 있지만 그 시작, 그러니까 그 상품을 만들고 조금 팔아보는 거, 여기가 시작이 안 되면 그 다음 스텝이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막 이렇게 추구하지 마시고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거 먼저 찾아서 바로 상품화를 한번 시켜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보시면서 혹은 반복해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글을 쓰시고 혹은 SNS를 운영하시면 분명히 상품화를 시키실 수 있고 수익화도 시키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좀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도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